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유독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붉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붉은 행성, 화성이죠. 인류는 왜 그토록 오래도록 화성에 매료되어 왔을까요? 이 푸른 지구를 넘어 저 멀리 우주, 특히 화성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미래가 바로 그 붉은 행성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화성 탐사는 단지 로켓을 쏘아 올리고 로버를 착륙시키는 간단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첨단 기술, 거대한 경제적 투자, 나아가 우리의 존재 의미를 묻는 철학적인 질문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화성을 향한 꿈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문명 속 사람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붉은 별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에게 화성은 때로는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불길한 징조였고, 때로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존재였을 겁니다. 바빌로니어인들은 화성을 전쟁의 신 네르갈과 동일시했고,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붉은색이 피를 연상시킨다 하여 바레스나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 이름을 붙여주었죠. 동양에서는 형옥성이라 불리며 재앙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맨눈으로 보이는 저 붉은 행성에 각자의 상상과 의미를 부여하며 경외심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맨눈 관측을 넘어 인류가 화성의 실체에 다가가기 시작한 것은 망원경의 등장이었습니다. 17세기부터 망원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밤하늘의 점이 아니라 표면에 어떤 지형이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행성으로서 화성을 바라보게 되었죠. 특히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바니 스키아파렐리는 망원경으로 화성 표면의 어두운 선들을 관측하고 이를 카날리, 즉 수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커넬로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성에 인공적인 수로가 존재하며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살고 있다는 흥미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20세기 초 SF 소설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우주 전쟁 같은 작품들은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를 열광시켰죠. 이때부터 화성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생명체가 살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 혹은 인류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또 다른 고향 같은 낭만적인 열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에 치열했던 우주 경쟁은 화성 탐사를 단순한 상상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누가 먼저 우주에 도달하고 누가 먼저 달에 발자국을 남기는가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은 자연스럽게 달 너머의 행성, 즉 화성으로까지 시선을 확장시켰죠. 1960년대부터 양국은 화성을 향해 여러 탐사선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이 용감한 시도들은 인류의 우주 탐사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미국의 메리너 4호가 화성에 근접하여 사진을 전송했을 때 인류는 처음으로 화성 표면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크레이터들로 뒤덮인 황량한 풍경은 이전에 상상했던 푸른 수로와 고대 문명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오히려 그 척박함 속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는 과학적 호기심과 도전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이미지, 얼어붙은 극관의 모습,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 이 모든 것들이 화성을 인류의 가장 매력적인 탐사 목표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화성을 향한 인류의 시선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상상과 현실, 그리고 낭만과 과학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화성을 향한 위대한 여정은 단순히 붉은 행성의 표면을 탐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문명의 미래와 존재의 의미를 묻는 거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거대한 우주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된 듯 우리는 지금 인류의 다음 목적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성 탐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프로젝트임은 분명합니다. 수십조, 아니 어쩌면 수백조 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이 막대한 예산은 과연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지구상에는 아직도 기아와 빈곤,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돈으로 지구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명 일리가 있죠. 당장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고 저 먼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숙고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화성 탐사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라는 것이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도전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해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신소재 과학, 생명공학 등 최첨단 기술들이 화성 탐사를 위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궁극적으로 지구에서의 삶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라는 거대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예측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발견으로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죠. 15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이 대양을 가르며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섰던 대항해 시대처럼 우주 탐사는 우리에게 미지의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문명적 지평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현재 사용하는 GPS, 위성통신, 정밀한 의료 영상 기술들이 모두 우주 개발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주장이 마냥 허황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는 또한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달 탐사를 두고 치열한 우주 경쟁을 펼쳤듯이 화성 탐사 역시 각국의 자존심과 기술력을 과시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붉은 행성에 인류를 착륙시키고 깃발을 꽂을 것인가, 누가 먼저 화성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경쟁은 때로는 비효율을 낳고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목표는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 이 수많은 국가의 공동 노력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듯이 화성 탐사 역시 여러 나라가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며 인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국적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언어로 소통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분명 감동적일 겁니다. 마치 올림픽처럼 평화로운 경쟁 속에서 인류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는 비단 과학기술의 협력을 넘어 지구촌 공동체로서의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을 함께 헤쳐나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에 정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바로 테라포밍, 즉 화성의 환경을 지구처럼 바꾸어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행성의 자연 환경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변형할 권리가 있을까요? 만약 화성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 형태라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미지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간 이어온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다른 생명체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집니다. 화성 탐사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류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책임감을 되묻게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화성으로의 확장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구는 유한한 자원과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원 고갈, 인구 증가와 같은 문제들은 인류에게 다른 행성으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요람을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것은 어쩌면 인류의 생존 본능이자 진화의 다음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척박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 할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 DNA 깊숙이 새겨진 본능, 즉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적 정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청사진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화성 탐사는 어쩌면 우리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철학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천문학적인 탐사 비용에 대한 의문이겠죠.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국가와 기관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예산 보고서에 찍힌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구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빈곤과 질병, 환경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다른 행성으로 가야만 할까요? 하지만 이 투자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화성 탐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마치 과거 대항해 시대의 탐험이 새로운 문명과 교류를 열고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 투자는 인류의 끊임없는 진보를 위한 촉매이자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명한 보험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국제우주회의장에는 각국 국기가 나란히 놓이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듯 보이는 나라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대고 있죠. 때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결국 인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는 국제적인 협력은 화성 탐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인류가 지구라는 작은 행성을 넘어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서로의 차이를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웅장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처럼 화성 탐사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인류가 더 큰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으로의 확장은 단순히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깊고 복잡한 윤리적 질문들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화성의 미생물 형태라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구 생명체가 화성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인류가 화성을 지구처럼 살기 좋은 행성으로 바꾸는 이른바 테라포밍을 시도한다면 이는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일까요? 한 행성의 환경을 인류의 필요에 따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합니다.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붉은 행성의 수호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성에 건설될 미래 도시의 상상도를 보면 지구와 화성을 오가는 거대한 우주선들이 드나들고 다양한 인종과 세대의 얼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곤 합니다. 이처럼 화성 식민지화는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거대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앙들을 생각해보면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행위를 넘어 인류의 존재 방식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웅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지구라는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아두는 위험을 피하고 다행성 종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꿈이 바로 화성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화성 탐사는 단순히 붉은 행성에 깃발을 꽂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려는 본능적인 열망이자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궁극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왜 그토록 척박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자신과 지구의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붉은 화성 위로 떠오르는 푸른 지구의 모습은 인류의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웅장한 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인류가 붉은 행성으로 나아가려는 이 원대한 꿈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모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명이 마주한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죠. 화성 탐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과연 이러한 투자가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논의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자원을 지구의 문제 해결에 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넘어 인류 문명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거대한 보험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기술의 발전은 통신, 의료, 에너지 등 지구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많은 혁신을 가져왔으니까요. 새로운 자원 탐사와 우주 산업의 등장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화성 탐사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넘어 인류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한데 모여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습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물론 화성 식민지화에는 윤리적인 문제들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인류의 이주와 개척이 그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화성의 환경을 지구처럼 바꾸려는 이른바 테라포밍이라는 개념 또한 자연 상태의 행성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대한 깊은 윤리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행성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화성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화성 탐사는 단순히 붉은 행성에 깃발을 꽂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려는 본능적인 열망이자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궁극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왜 그토록 척박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자신과 지구의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붉은 화성 위로 떠오르는 푸른 지구의 모습은 인류의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웅장한 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인류의 화성 탐사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 자원 고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앙들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화성으로의 여정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입니다. 이 도전은 과학자나 우주 비행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될 테니까요. 화성 탐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위대한 서사입니다. 붉은 행성 너머 인류의 시선이 향하는 다음 미지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곳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과 질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류의 우주를 향한 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